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왜요? 주인발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 진짜 주인발인 줄 알아요. 진짜 주인발인 줄 안다니까. 안 돼. 내 주인발 얼마나 좋아하는데. 주인발.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유, 선글라스 쓰셨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유튜브로. 아 그래요? 아 미치겠네. 아 유튜브는 정치 얘기해야 돼요. 유튜브 정치 얘기하면 그냥 확 올라가던데. 아니 하지 마세요. 그 댓글 달렸어요. 아 그래요? 어떤 댓글 달렸어요? 수요 그 교육 뉴스 브리핑에 보니까. 아 댓글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일절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아니 뭐 무슨 댓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댓글 확인도 역시 요즘 제가 코로나 사태로 그럼 상처받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아니야 뭐 교육 뉴스 교육 관련이니까 교육 관련만 하라 이거지. 뭐. 교육 관련만 했죠. 네. 그거 하지 왜 정치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얘기가 달렸더라고요. 네, 속상하신 분이 또 있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컨셉이 좀 영화 컨셉으로. 영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 우리 저희가 교육 채널이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좀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보는데 시각적으로 좀 즐거움이라도 좀 드릴 수 있게끔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다음에 뭐 비키니 입고 비키니는 좀 아니지 않으세요? 아니지. 예. 예, 자 유튜브에 댓글 달렸다는 뜻이군요. 예, 유튜브에. 저는 팟캐스트는 항상 확인을. 유튜브. 이쪽은 유튜브 댓글 담당이십니다. 유튜브 댓글 담당. 예? 거기 유튜브에는 뭐라고 댓글을 못 달았어요, 그냥. 유튜브는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요즘에. 예, 유튜브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유튜브 계속. 예, 오늘 어쨌든 고입 일정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그렇죠. 우리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네. 대입 쪽에 많이 맞췄는데 대한민국이 뭐 대입만이야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고입 대한민국 또 고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의 고입은 크게 보면 이제 뭐 영재고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에는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는 거죠. 고등학교가. 그렇죠. 예. 그죠? 여기 표에 나와 있네요. 예, 표현하는 대로 전기와 후기가 나는데 전기에는 과학고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게 전기에 있고요. 후기에는 일반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는 일반고, 그다음에 국제고, 외고, 자율형 사립, 공립 이렇게가 후기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수능도 2주가 연기됐죠. 그렇죠. 수능도 2주가 연기됐는데 그러면 고입에는 변화가 없냐? 조금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고등학교 대한민국 입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게 영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영재고가 있는데 보통 영재고는 원서 접수가 4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이상씩 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같은 경우는 뭐 많지가 않으니까 한번 이제 쭉 제가 얘기를 하면 서울과학고, 그다음에 한국과학영재고 부산에 있죠. 한유화영이요? 저기요. 부산이잖아요. 한국과학영재고가 부산이고, 그다음에 경기과학고, 그다음에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그다음에 인천과학예술, 세종과학예술 이렇게 있는데 카이스트 예 맞아요. 부산에 있어요. 한국과학. 예. 그 보통 이제 원래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시작이 4월 7일이었어요. 네네네. 4월 7일이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뒤로 미뤄져 갖고 5월 4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이 5월 17일이었는데 6월 14일 거의 뭐 한 달 이상 미뤄졌네요. 한 달씩 미뤄졌어요 보니까. 한 달쯤씩 딱딱딱 미뤄지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영재고는 또 3단계 전형까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2단계, 3단계. 대부분 2단계에서 애들이 이제 워낙 경쟁률이 5대1 정도 되다 보니까 1단계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2단계 지필평가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탈락을 하게 되죠. 고입은 이렇게 보면은 영재고가 이렇게 원서 접수가 2주, 3주 이런 식으로 4주 한 달 이상씩 좀 미뤄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또 전기고하고 후기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단 전기의 그 예를 들어서 원서 접수 기간이 보통 5일에서 6일씩 원서 접수 기간이 잡혀 있는데 그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한 3일 정도 원서 접수 기간을 좀 줄이고 날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 그다음에 후기는 뭐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큰 변동이 없다는 거. 그쵸?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중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크게 헷갈려 하시는 않겠지만 이제 처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 아직까지 학교 다니는 선생님 얼굴을 못 본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든지 2학년 초일. 초등학교 1학년은 진정한 디지털 세대야. 그래요? 선생님 얼굴을 이제 내일쯤 선생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화면으로 봐. 어우 디지털 세대야. 일본 디지털 방송 봤어요? 일본 온라인 수업. 애들은 학교에 가고 선생님이 이렇게 TV를 수업하는 모습. 그렇죠. 나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네. 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일본 교육부 당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애들은 다 앉아 있는데 선생님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 아니 일본이 조금 애들을 좀 빡세게 이렇게 키우더라고.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학교 보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한 병을 걸리라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애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애들 내일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진정한 디지털 세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애들이. 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손가락. 응?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엄마 핸드폰 갖고 유튜브 올리고 내리고. 이제 심지어 선생님 얼굴도 이제 막 주무 영상으로 보고 완벽한 디지털 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고입이 이제 어머님들 이제 그 중학교 처음 들어가시거나 이제 잘 고입에 대해서 모르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과학 그러면 영재고 떨어지면은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 못 쓰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정도 네. 아니시겠죠. 설마. 아니 그래도 또 모르시세요. 왜냐하면 영재고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전기 후기에서도 또 복잡해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간단히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재고 떨어져도 또 다시 전기에 과고 써도 됩니다. 예, 과학고 써도 떨어지고요. 후기에 다시 자사고 써도 돼요. 자사고 써도 되고 뭐 그렇게만 정리해 주면 되는데 지금 중3 어머님들이 올해 제일 그 궁금하신 점이 아마 자율형 잘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전주 상산고 그죠? 근데 서울에 그 10개 자사고 중에 8개가 2019학년인데 지정 취소가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아까 그거? 행정소송에서 뭐 가처분 신청 상태인데 이 가처분 신청 상태에서는 계속 그 자사고가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해 뭐 가처분 신청에서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계속 자사고를 유지해 간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본안 소송이 나와서 결정이 나고 나면은 이제 그래서 결정이 나서 어쨌든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못 가게 되는데 올해는 좀 그게 결정이 나기는 힘들어요. 글쎄 뭐 나면은 바로 방송을 할게요. 근데 제 예상에는 지금이 4월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서 생긴 문제인 것이지 올해 입시 때까지는 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질 끌어가지고 2년 동안 유지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행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침해적인 요소다라고도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교육뉴스 브리핑 요건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그 다뤘던 부분이 고교학점제라든지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취소 뭐 폐지 이런 거를 뭐 거의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일단은 뭐 그 교육 정책에 대한 변화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죠. 고교학점제라든가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약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다수 국민의 여론적 지지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형태의 불확실성도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언론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거나 뭔가 어떤 다른 이견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정책에 걸림돌이 생기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가 앞으로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뭐 자사고, 외고, 영재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돌아오기에는 당분간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슈는 하찮은 게 돼버렸어요. 하찮아. 이건 뭐 교육뉴스 브리핑이 제일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지금 때가 이럴 때가 아니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무도 학교를 뭐. 갈 수 있냐 없냐가 문제야. 그렇지. 다행히 지금 고입은 그 큰 변화가 없어요. 코로나19로 하고 뭐 영재고가 조금 접수가 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들이 이제 불합격생들이 원래 문제였어요. 영재고는 합격한 아이들이나 3차까지 가가지고 시험 보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적인 형태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드물었어요. 영재고 입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2차 시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2차 시에서 떨어진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학원의 어떠한 스케줄상 그 학원들이 영재고 전문학원들이 주 7일이나 혹은 뭐 주 6일 과도한 특강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1인당 가장 비싼 수강료가 기숙학원이랑 영재고 전문학원 수강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비싼 게 3가지가 있어요. 예체능 마지막 실기, 예, 거의 3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기숙학원, 잘 아시잖아요. 250만 원, 300만 원. 네. 그다음에 영재고 입시예요.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영어 유치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재고 학원들은 과도한 시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학원들이 국어 영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도한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스케줄은 오로지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몰입인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내신이라든가 혹은 수능과 직접 연결되어지는 고리는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수학은 공부한다 쳤고 그럼 이게 중학교 거의 1, 2학년 때부터 이런 삶을 애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은 국어와 영어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현재의 입시 제도 하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못한 상태로 이과생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될 경우는 상당히 불이익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입시적인 측면에서. 내신도 그렇고 아마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상태 속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에서의 내신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자마자 난리가 나요. 떨어지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국어 학원 막 찾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한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6월 달서부터 움직이면 돼요. 6월 달서부터 움직이면 그래도 막 어떻게든 억지로 막 움직여 오게 되는데 올해는 그게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올해는 이게 7월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 3차에서도 떨어진 애들도 반이 있거든요. 걔들은 데미지 커요. 8월이에요. 8월, 9월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출발점을 왜냐면은 9월이 언제냐면 8월 말이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학생부 마감 완료 시점이 8월 31일이잖아요. 올해는 연기돼가지고 9월 16일 됐지만 원래는 8월 31일이 대한민국 입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감 시점이에요. 그러면 중3 기준으로 따지면 딱 그 시점서부터 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년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의 첫 출발점은 기분 나쁘게 불합격하고 데미지 크거든요. 3차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영재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한 달 늘어났으니까는 좀 여기에 좀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불합격했을 때에 우리 아이의 국어 영어는 어떻게 몰입적 형태의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이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7월이 되잖아요. 7월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이 뒤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6월 초가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얘가 그렇죠. 중간고사를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 진행되는 교육부 발표의 안을 보면은 고등학교는 6월 말 정도에 중간고사를 본다. 그리고 방학은 2주간 한다. 이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답이 오는 것 같고 중학교는 안 본다로 답이 오는 것 같아요. 중3 못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말 한 번만 남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3학 1학기 기말 한 번만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7월 이 시점에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학원들이 기말 몰입 교육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떨어진 아이들은 나는 급하지만 이 아이들을 챙겨가면서 국어 영어의 공부를 시작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 시험이 끝나는 8월 말 9월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된다. 지금쯤 미리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물론 붙으면 좋고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붙는 학생이 있으면 떨어지는 학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붙으면 상관이 없지만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떨어진 내 아이가 평소에는 학원들 찾기도 좀 쉽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잘 얘기하고 그룹 수업도 한번 만들어보고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과연 그럴 만한 여력들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와 일정이 대단히 안 좋다. 그러니까 학원들이 웬만하면 해주고 싶지만 이 판에서 못 해주는 판이 된 거예요. 올해는. 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당장 다수의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승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중간에 안 본 상태에서 기말을 못 보면 학원이 엄청난 피해를 데미지 커요. 아니 기말고사 한 방으로 아이 인생이 결정되는데 기존에 우리 학원을 다녀줬던 애들을 위해서 그 기말고사에 주력을 해줘야지. 그렇죠. 뭐 떨어진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몇 년 동안 오지도 않았던 애들을 위해서 갑자기 너네를 위해서 우리가 특훈을 해주겠다. 뭐 특훈 국어 수업을 해주겠다. 너희 그동안에 문법 안 됐지? 우리가 국어 문법을 다시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어떤 부분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속절없이 이제 시간이 일단 흘러가게 되는 상태 속에서 8월이랑 9월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방식,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패턴에서의 고등부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시기에 국어와 영어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걔들은 3년 동안 꾸준히 어느 정도 국어와 영어에 대한 학습을 했던 애들이고 이 학생들은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공평한 게 뭐냐면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분명히 잃어버리는 요소가 있거든요. 1년 반 정도 중등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형태의 국어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죠. 사실상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일단은 중등에서의 국어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쉬워지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국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고민스럽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게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은 상관이 없구나. 이거 정말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은 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훈쌤이 비쳐. 여기 훈쌤이 비쳐 막 그래서 그대 눈동자 속에 어린 모습 뭐 이런 거. 예? 아니 되게 신중하다 갑자기 절 보고 웃으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경포대에 가면은 이제 경포정이 있잖아요. 경포정에 가면 이제 왜 옛날에 그 강릉이 그 강원도 관찰사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임을 하면 이제 원래 그 관비 기생 분들과 함께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시를 쓰는데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예? 달이 몇 개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2개이옵니다. 그래서 뭔데? 했더니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저 경포 호수에 떠 있는 달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3시옵니다. 딱 뭐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호수에 떠 있는 달과 임에 술잔 속에 떠 있는 달 3개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새가 5개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경포에 떠 있는 달과 임의 술잔 속에 있는 달과 임의 두 눈동자 속에 달이 2개가 있을 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는데 달이 안 보이고 훈쌤이 이러고 앉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그 사회자님 민사회자님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웃으시길래 왜 웃으시? 안경 속에 있는 건 내가 지금 안경이라니. 놀랐어.
이런 걸 안경이라고. 아니 너무 좋은 않죠.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좀 네. 설명에 라이브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입 일정에 대해서 한번 예. 라이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꼭 필요할 일정 것 같아요. 포인트. 이거.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죠. 왜냐면은 이제 일정에 대한 정리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준비에 예. 대한 정리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시면 되잖아요. 라이브로 저번처럼 한 8,000명 빡. 아이 뭐그 고입은 그 정도 안 옵니다. 아유, 그 정도 또 시적인 어떠한 주제들도 있으니까요. 아니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모의고사를 안 보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진짜 걱정돼 죽겠어요 진짜. 오늘도 또 학원에서도 고3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건 아니에요. 고3 눈빛 진짜 아니에요 지금. 진짜 모의고사 지금 그래서 눈빛이 아니어서 지금 아니에요. 가리려고 지금 안경을 쓴 거잖아. 제가 꿈에 지금 눈빛을 가리려고 눈빛을. 진짜로 제가 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뭐 비과학적인 얘기 잘 안 듣겠지만 제가 돌아온 수요일 날 해남을 가요. 땅끝 마을에. 예, 해남을 가요. 해남 땅끝. 왜 해남 땅끝 마을에 가냐? 나 옛날에 거기 여행 한번 간 적 있는데. 해남 땅끝 마을에 가면요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 암자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기도빨 제일 잘 먹히는 기도빨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안경까지 있어. 기도빨 제일 잘 먹히는 무속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계룡산 아니에요? 계룡산이죠. 계룡산. 기도빨이 제가 기도빨이 됐잖아. 기도빨. 기도빨은 아니에요? 태백산이에요. 동화사 갓바위 아니에요? 동화사 갓바위? 평생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시는 그분? 나 아직 안 갔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기도빨이 제일 많이 천재단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기도하는 것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연애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해달게 했지만 교육계에 해당된 그 좀 비는 곳이 딱 있다면 어디냐면 이 땅끝마을이에요. 도소라죠. 관악산 연주대 아니에요? 머리가 서울대를 내려다보면 서울대 내려다보면 관악산 연주대지. 이 도소람은 그 딱 밥도 줘요. 산 정상에 있는데 영화에도 몇 번 나와서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벼랑 끝에 딱 암지 하나 딱 있는 그림 한번 어느 영화인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선글라스 쓰고 갈 거예요? 당연히 뭐 가서 빌 거예요. 정말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가서 정말 우리 아이들 이번에는 정말 별탈 없이 네 잘 알겠습니다. 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 마음의 열망이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거고 그렇죠. 이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시네. 정치하셔 정치. 거기 가서 설명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도소람에서 도소람에서 라이브로 얘들아 주지수님한테 쫓겨나. 아니 거기 사람 서 있는 평수가 진짜 그 암자 요만한데 10평도 채 안 돼. 조그만 암자예요. 그리고 발 하나 이렇게 디딜 나머지 다 낭떠러져요. 해남은 김치 아니에요? 김치? 해남 김치도 좋지만 맞아요. 해남. 해남은 해남 김치잖아요. 김치. 해남 묵은지 이만. 진짜 맛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항상 그렇게 지인들에게 그 김장을 해가지고 나눠주신다는 해남 김치. 일단 요 라이브 그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재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고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일정에 대한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상 이게 원래 후기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네네네 맞아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1학기가 온라인으로 개학된 상태 속에서 그 실질적으로 특목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일정을 잡아서 그 실시간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드리는 게 저희도 이렇게 막 방송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설명회가 훨씬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딱 해주시면 뭐 고입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미루시는 거죠? 선글라스 쓰고 와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상세한 얘기는 설명회로 합시다. 갑자기 제가 나는 갑자기 해남 간다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갑자기 지금. 제가 MC가 되고 가봤냐? 너 해남 가봤냐? 이러면서 땅끝마을 참 좋죠. 저도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거기에 해남에 가면은 그 천일식당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천일식당이? 네네네. 거기 떡갈비가 아주 맛있죠. 오. 이게 원래 그 고속터미널 근처 쪽에서도 그 조카분이 운영을 하시던 식당이 있었어요. 해남 천일식당이라고. 근데 그 해남 천일식당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바뀌셨는데 유명한 해남? 그렇죠. 근데 한번 그지 해남 천일식당. 내가 또 굳이 찾아가서 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있었어요. 한정식 집이라고 자기가 네. 얘기해놓고 왜 그래요? 맞아, 그지. 네. 그래서 강진의 혜태식당과 더불어서 뭐 상당히 맛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맛집도 잘 알고. 아니 요즘 맛집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 내가 그 지존에 가까웠어요. 내가 이거 방송에서 맛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내가 이 동급 최강의 지존의 위치였는데 방송에 다 나온 다음서부터는 별로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어디 가면 다 나와. 이런 상황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라졌다. 그래서 기왕에 해남에 가면 김치도 좀 사오시고 해남 김치가 맛있어요. 해풍 먹고 자란 배추라. 그렇죠. 네. 아삭아삭하죠. 묵어도 네, 묵은지도 그렇죠. 되게 아삭아삭하고 네. 맛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네요. 갑자기 왜 해남 얘기를? 아니 뭐 도소람 가서 도소람. 도소람. 정말 안경 때문에 제가 자꾸 보게 돼요. 근데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변하고 올지 모릅니다. 다음 주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입은 그렇게 정리하고 설명에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재고 입시 일정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영재고를 준비하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학교 3학년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매년 한 10,000명 정도, 11,000명 정도가 영재고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서를 쓰든 그러니까 원서를 최종적으로 안 쓰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거의 한 12,000 정도 되거든요. 12,000명 정도가 어쨌든 다니는데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중학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반에 1명 정도는 영재고를 준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특구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확실히 이 일정이 한 달 미뤄진 게 생각 외로 내 아이가 국어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2-3달이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과고 영재고 지원했다가 의대 가면은 그 1,500만 원? 배턴해야 된다며. 아니요. 이제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학종으로는 지원을 못 해요. 아예요? 네. 서울 영재고가 명확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시로만 가야 되는데 과고는 그 보니까 1,500만 원 물어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서울과고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근데 요즘 그 코로나19 사태 보니까 뭐 의대도 많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대 많이 가야 돼. 똑똑한 애들 의대 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빨리 가. 안 되겠다 야. 올해 또 특별 뭐 그런 거 뭐 그거만 해제해 주는 없을 겁니다. 단호하게 없을 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그러니까 이거죠. 의대를 보내는 다 딴 데로 가니까 문제죠.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선 저기 가가지고 성형하고 앉아. 물론 성형이 문제는 그렇죠. 성형이 문제는 아니에요. 성형외과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닌데 그 엘리트가 그렇죠. 자꾸 이렇게 그 성형외과를 다른 식으로 이용하려고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19일 영시 기준으로 저희 보니까 확진자가 8명 나왔던데. 그러니까 점점점 예상대로 될 것 같아요. 5월달 중간고사 요 시점, 늦으면 중간고사 시점 이후에 바로 개학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요즘에 뭐 맨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확진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확진자야? 그랬더니 아니 확진자. 살이 확 쪘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세요? 죄송 방송사고 났습니다. 방송사고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났어요. 방송사고. 방송사고. 귀를 씻어주세요. 방송. 그거 언제적 얘기를 갖다 지금 한 2달. 내가 2달 전. 나 왜 엊그저께 들었지 그거를? 진짜 2달 전 코로나 초창기 얘기를 갖다가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올드해지신 거예요. 주윤발 얘기할 때부터. 그래 도서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마음 가져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고입은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원래 그 대입에 관련된 얘기 잠깐 하면
원래 그 4월 24일 날 고3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3월 모의고사를 4월 24일로 했는데 지금 경기도는 지금 안 보는 거로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취소로 됐어요. 아예 취소로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서울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쪽은 질본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땐 뭐 서울만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다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저기를 하는 건데. 아니, 서울만 아니, 보면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 의미가 있을 의미 것 있어요. 같아요. 서울이라도 서울만. 보면. 그래서 그걸 뭐 기준으로 나 시험 기준이 봐가지고 나오니까. 나 시험 봐가지고 내가 어디다. 네, 그렇지.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를테면 이제 세팅해놓고 풀어보고 서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서울만. 네, 서울만 보는 건 뭐 은근히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걸 또 해줘. 슬쩍 못 이기는 척하고 해주시더라고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그러면 5월 12일인데. 근데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 정도면은 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 항상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총선과 부활절 요 문제의 지역 감염만 극복해 나가면은 생활 방향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보니까 뭐 부산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잘 마무리 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역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특정 지역이 거대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 역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전체 역량이 거기에 막 집중돼 가지고 싹 또 정리하고 또 갑자기 있다가 또 어디가 터지면 또 확 가가지고 정리하고 이러면 되니까 사실상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몰아가야 되거든요. 아예 0이 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니까 아마 개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리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대입 앞둔 고3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를 좀 빨리 보고 그다음에 내신도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한 5월 바람대로 되면 순차적으로도 고3들 먼저라도 좀 학교에 등교하는. 그 등교도 5월달에 고3 예, 먼저 등교시키겠다. 순차적으로. 등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고민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일본 모습 보면서 좀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서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책상을 보세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책상을 보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TV의 해상도를 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의 경쟁에서 국가적 경쟁 자체에서 넘어섰구나. 우리나라가 아시아 넘버원 국가구나. 넘버원? 네. 원래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GDP. 네, 그러니까 1인당 GDP. 전체 GDP는 여전히 일본이 뭐 규모가 있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겼지만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제1의 경제 대국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란 측면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학교 개학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면 되겠죠. 근데 또 이랬다가 또 갑자기 푹 터지면 또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니까. 대구시가 신천지에 저기 한다면. 네? 자꾸 이 기적이 댓글 나오게 하지 마세요. 자꾸 댓글 나오게 하지 마. 주변에서 저한테 자꾸 댓글 나오게 좀 하지 마세요. 예? 고소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댓글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명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